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술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4위에서 2위로 뛰어오를 정도로 국내 질병 순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박재현 신경외과 전문의는 척추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척추는 33개의 뼈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뼈와 뼈 사이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수액과 수액을 감싸는 껍질인 섬유륜으로 이루어져서 척추가 움직일 때 스프링 역할을 하는 원반 모양의 물렁뼈인 추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 가운데 자리한 파이프 모양의 통로는 척추관으로 뇌에서부터 팔다리까지 무수한 신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퇴행성이나 노화 등으로 추간판의 수분 함량과 탄력이 감소하면서 척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척추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는데요. 좁아진 척추관과 측면 신경공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후궁, 황색인대 등도 변성으로 두꺼워지면 척추 전후, 좌우, 사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척추가 마모되면서 작은 가시처럼 뼈가 자라는 등 신경이 압박되는 여러 현상으로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50대 이상의 여성이 전체 환자 수의 과반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폐경을 맞이한 중년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으로 분비가 감소하면서 골밀도의 저하는 물론 척추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이 약해지면서 퇴행의 시기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과 악화를 부추기게 되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엉덩이나 골반 쪽으로 찌르거나 쥐어짜고 타는 것처럼 통증이 있는데, 이때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무리한 활동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따뜻하게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상태가 심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를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는 짧아지는 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영상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우선 엑스레이 검사에서 측면의 디스크 높이 소실 여부와 포발 부위인 요트 아래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CT 검사는 척추골과 관절 돌기에서 나온 골극, 즉 뼈가시의 상태를 잘 보여주지만 수액과 섬유륜, 후종인대, 황색인대 등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서 이때 자기공명 영상 검사인 MRI가 필요합니다. MRI 검사에서는 척수와 추간판, 척수, 내척수액의 경계 부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추간판의 변성과 탈출, 동반된 후관절의 변성, 주위 연부 조직 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신경계 증상과 척수신경의 압박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 방법에
가장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라고 하면 수술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90%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 비수술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겠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정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물리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단계에서는 시술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 카테터를 환부에 직접 삽입하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특수 카테터로 유착을 풀고 유착 방지제와 항염증제 등을 주입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을 치료합니다. 척추관과 신경공이 좁아졌을 때는 풍선 확장술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풍선을 이용해 협착된 부위를 확장시킨 후 협착된 부위와 신경 사이에 유착을 녹이는 효소제와 통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투여합니다.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은 수술이 어려운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에서도 가능하며 특히 풍선 확장술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서도 적용될 만큼 효과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투채널 내시경 척추 감압술이 있습니다. 한 채널에는 고화질 내시경을 또 다른 채널에는 초소형 수술기구를 장착해 불필요한 뼈와 근육, 신경조직 손상을 줄여 합병증 위험이 낮고 최소한의 구멍으로 원인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과 수술 시간도 크게 줄여 환자의 신체적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른쪽 여기 아파가지고 못 걸었어요. 여기서 요마치 가면 고마마 이막 허리가 끊어지 나가는 것고 고마마 정의 온께네 수술하라 돼요. 안 할랍니다. 나 이제 기댕기 수술은 안 합니다. 내가. 치료는 극심한 통증 완화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에 어떠세요? 다리 아프신 거 다리 전이시고 한 아픈 것들. 거 허리 아픈 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많이 좋아졌고 예, 예. 뭐참 대부분의 이제 동작들이 어머니 협착증이 있으시잖아요. 예. 하여튼 지금은 다리 아프거나 김장에도 지금 시리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다는 예, 거죠. 그런 아니, 다행인데요. 그런 거. 근데 집안일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시면 뭐 서서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 오래전부터 허리도 아프시면서 오른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다리로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도 있으시고 저림이나 이런 신경 증상들이 있으신 상태로 가까운 병원에서 여러 번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 차례 주사치료,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정밀 검사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배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MRI를 시행했습니다. MRI 상에서 2, 3번과 4, 5번에 심한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있어서 기본적인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를 하면서 오른쪽 다리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한 4, 5개월 정도 잘 유지가 되셔서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뵈면서 주사랑 약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먹는 약도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줄이신 상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주사 치료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관리 많이 합니다. 제가 먹는 것도 조절로 많이 하고 제가 당뇨도 있거든요. 내가 안 아픈 게는 고마워 살살 싶습니다. 허리 아프고 되게 아픈 게는 내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힘들게 해놔난 게 이런 병이 왔구나 싶은 그것만 있지. 이제는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간 1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퇴행성 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허리를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등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척추에 부하를 주고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유지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면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되고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특히 앉아 있을 때 척추가 받는 하중은 서 있을 때와 비교하면 두세 배 가량 높습니다. 요추는 정상적으로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추간판에 걸리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굽히는 동작이나 자세는 추간판과 관련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평소 앉거나 보행 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가능하면 의자와 침대 생활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자를 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벽에 기대서 앉거나 무릎을 살짝 세워주면 조금이라도 허리에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데요. 복근과 허리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허리 근육이 강해지면 척추의 퇴행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기, 수영 등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이라면 점차 근육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증으로 증상이 심해질수록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으면 편하고 점차 보행거리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평소 관련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척추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인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편안한 자세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요. 시간당 1, 2회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며 몸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굳은 척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초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평생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근육과 인대가 수축돼 척추관 협착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